안녕하십니까, 성준호입니다. 소송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칫 하다보면 소송 사기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소송 사기는 통상의 사기와는 달리 법원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유죄로 인정된다면 통상의 사기보다 높게 처벌이 됩니다. 소송 사기라고 하면 원고가 허위 주장과 함께 허위 증거를 담아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패소하게 하기 위해서 허위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고 또 그에 맞춰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 사기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피고에게도 소송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언제 피고에게 소송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제 채널 아직 구독 못하신 분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언제 피고에게 소송 사기죄가 성립을 하는지 딱 그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제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적극적 소송 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 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허위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이나 답변서에다가 그 증거를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했다 하면 그때 소송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가 인정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허위 주장한 것만 부족하고 허위 증거를 담아야만 소송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원고 패소 판결, 피고 승소 판결이 있게 되면 종국적으로 사기죄의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소송을 하면서 발견한 상대방 측의 소송 사기의 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3자를 시켜가지고 나는 A라는 사실을 경험했는데 B라는 사실로 바꾸어서 증언을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 또는 경험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경험하게끔 막 설득을 해서 B라고 좀 증언을 해달라고 설득을 시켜서 증인으로 나오게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소송사기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때 피고에게는 위증교사죄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원고가 차용증을 잃어버려가지고 빌려준 건 맞기 때문에 일단은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피고가 이를 알아차리고 원고가 차용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임의로 차용증을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 원금은 내가 빌린 것이 맞다. 그렇지만 이자 없는 조건으로 빌렸다고 그 증거로서 차용증을 제출했습니다. 즉 원금만 표시되어 있고 이자는 무이자라고 적혀있는 그런 차용증을 제출했습니다. 이때 바로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또 소송 사기죄가 성립을 합니다. 세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피고가 제3자에게 어떤 사실 경험한 제3자에게 진술서를 좀 써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증인으로 좀 부탁을 하는데 그 제3자가 증인까지 나오는 것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진술서 형식으로 대신 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A라는 사실을 좀 B로서 좀 돌려서 이렇게끔 진술을 써서 제출을 해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진술서를 받아서 이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실이 법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면 소송 사기죄가 성립을 합니다. 피고 측 소송 사기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다가 상대방이 이런 세 가지 모습 중에 한 가지 모습을 보인다면 혹시 소송 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소송 사기라는 의심이 든다면 바로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송 사기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댓글로 달아두신다면 지금과 같이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송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